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 노후에는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끼게 되며 꼭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하여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으로 올려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도 물려주진 않더라도 본인들의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 앞가림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형제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며 서로 사는 게 어려우면 집만 되고 냉정하게 돌아서고 가뜩이나 없는 집 형제는 부부의 아기다툼만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국가에서는 이미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돕는 경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자식에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이겠지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맙시다. 사는 건 고행이고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사는 게 아닌데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본인에게나 자식에게는 상처만 입히게 됩니다. 연명치료 이런 것 안 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 몸 내가 건사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자식 없다고 생각하시고 노후에 대비하십시오. 나의 생일 소원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대신 우리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은 길어진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후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실천하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식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육체적인 자립을 도모해야 합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초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들다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빨리 다가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 몸은 급속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다리와 팔에 힘이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기초적인 운동을 실천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양발 부딪히기 운동, 머리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운동, 양발 자전거 타기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 양손 악력기 운동, 아령 운동, 허리 들어 올리기 운동 등이 있으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는 양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양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30분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는 운동으로는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 양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운동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운동이 몸의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나이가 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시요령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지만 그중 걷기 운동이 제일 좋으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만이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드실 때 물과 함께 먹는 습관, 국과 함께 먹는 습관을 버리시고 음식을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꼭꼭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되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꼭꼭 씹는 습관이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일 일기를 쓰라.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셋째, 항상 머리를 써서 생각하라. 넷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 다섯째, 친구들과 자주 만나라. 여섯째, 항상 긍정적으로 웃어라 등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줄수록 뇌가 활성화되면서 치매가 예방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고 증상이 지속되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대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진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들을 위한 노후 대책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도 결과적으로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 노릇, 부모 노릇 하다 보면 가장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후 대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지고, 그래서 현재의 우리들처럼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 없는 가난한 부모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해 우리들의 노후 대비에 무관심하게 살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인생 2막을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개발과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들은 생로병사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살아가기를 누구나 희망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목숨이 붙어 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은 젊은 시절부터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인생 설계도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만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이 부모님의 간병을 대신해 왔습니다. 늙어서 돈도 못 벌고 아프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셨는데 일을 하면서도 수문의 시간 걱정으로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관계가 되게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언니가 주장을 해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모시고 나서는 형제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모시고 있던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졌다. 막내 동생에 대해서 미안함이 덜어졌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딸도 이런데 며느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젠 세상이 달라졌죠.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나를 모셔라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싫고 서로 부담이잖아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가족 밖의 파트너십, 공동체에 대한 모색과 실천에 귀를 기울이고 명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력이 없더라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친구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주거 생활 공동체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의미와 관계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젊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족 이외의 커뮤니티와 친구를 통해 가족의 공백을 메우면서 가족 밖에서의 독립과 연대를 상상하며 새로운 복지로서의 공동체의 삶이나 혼자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구축해서 노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떠오른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년층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키운 자녀들이지만 장성한 자녀는 또 다른 독립적인 성인이 돼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늙어가는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돼 독립한 자녀들을 자꾸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소외감으로 우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이 녹록치 않습니다. 늙어가니 우선 에너지와 생동감이 없어져 가고 상황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은 더 침침해지고 기억력은 급격히 감퇴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도 너무 빨라 나 때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도움이 더없이 필요하고,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지만, 내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는 황혼의 노을처럼 석양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적으로 자립하시고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